전세는 1억 2,500 정도 하거든요. 전세가랑 뭐 거의 차이가 없이 낙찰 받을 수 있었던 물건이네요. 지난 7월 8일에 낙찰 받아서 바로 전세로 놨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온라인 트레이닝 피드백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부산 언니님 물건이에요. 2019 타경 5124. 맞벌이시고요. 시세 차익을 위한 투자를 알아보시고 계세요. 부산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골라주셨어요. 부산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고요. 평형이 전용 54평이에요. 꽤 큰 평형이죠. 감정가 7억에 1회 유찰해서 최저가 80%인 5억 6천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앞이네요. 903호 601동 903호 103호 이 라인이네요. 601동 903호 여기에요. 바다까지 보일지는 모르겠네요.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바닷가나 강가에 있는 물건들은 조망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가격 조사하실 때 구분해서 조사해 주세요. 자, 권리 분석 해보겠습니다. 권리 분석은 아주 깨끗해요. 임차인 없이 소유자가 살고 있고요.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고 밑으로 근저당 가압류에서 모두 소멸입니다. 뭐 가압류들이 엄청 많아요. 집주인이 사업을 하셨던 분 같고요. 여러 가지 압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강제집행 대상자니까요. 질문 내용이요. 최근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같은 평형 1층이 6억 8,5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9층은 전망이 좋아서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망이 바다가 나오면 좋겠는데 바다까지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바다 조망권이라면 가격이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이 있어요. 관리비 연체가 있는 경우에 관리비를 포함해서 낙찰가를 올리는 게 맞나요? 아무래도 관리비가 많으면 감안해야 되겠죠? 근데 전용 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고요. 공용 관리비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연체가 많다면 관리실에 공용 관리비와 전용 관리비를 구분해서 물어봐 주세요. 양도세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데요. 합산과세, 당해 연도에 양도 차익이 나고 또 같은 해에 양도 차손이 발생을 했다면 그러면 상계 처리가 되는 건가요? 네, 상계 처리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거든요. 원래 양도세 신고는 매각한 그 달 말일부터 2개월 내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정 신고고요. 확정 신고는 1년 동안 매각한 내용들을 다 더해서 1년 동안 매각한 내용들을 다 합산해서 다음 해 5월 달에 신고를 해요. 그때 확정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이 달라지면 이렇게 양도 차손이 있으면 어떤 물건은 이미 양도세를 냈을 거고 어떤 물건은 어떤 물건은 마이너스가 났을 때 양도 차익과 양도 차손을 상계 처리해서 다음 달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계 처리할 때 기본 세율 이하로 보유할 경우에 상계가 안 된다는 얘기를 본 것 같다는데요. 글쎄요,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2회 이상 양도를 했을 때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확정 신고를 하시고 다시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확정 신고를 안 했더니 세무서에서 추가 납부 고지서가 날라오더라고요. 추가 납부하는 거는 세무서에서 귀신같이 알아서 고지서를 보내주는데 양도 차손이 난 것까지는 아마 보내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뭐 기본 세율 이하로 보유할 경우 상계가 안 된다? 이런 얘기는 특별하게 없어요. 혹시라도 정말 그렇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경매 시작도 전에 양도세와 대출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양도세뿐만 아니라 보유세까지도 고민하셔야 돼요. 세율이 많이 올랐고요. 세금 체계가 많이 복잡해졌는데 일단
세금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주택을 보유하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지방에 집이 한 채 있고 또 대출은 없습니다. 1주택자시군요. 그러면 이 물건 낙찰 받으면 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주택자는요, 60%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출 가능 금액은 정말 개인차가 많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물건으로 보면 7억 원 이하이고, 비규제 지역이고 1주택자라면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적인 소득과 부채까지 다 따져서 하기 때문에 대출 가능 금액은 개개인마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물건 이거 지금 하나에 꽂히신 것 같은데 다른 물건도 같이 보세요. 이 물건이 마음에 드시겠지만 다른 물건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한번 물건에 꽂히면 그 물건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넓게 보면 또 괜찮은 물건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매일 물건 검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물건 여러 개씩 좀 보시고 하나씩 계속 이렇게 킵해 놓으신 다음에 그리고 낙찰되는 결과를 보시면서 감을 좀 익히시길 바래요. 부산 물건만 보고 계시지만 부산 말고 경남 다 같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자, 과제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번 주 수고하셨습니다. 경남 물건으로 조금 더 조사해 보세요. 자, 다음 물건은 빨간코 81님 물건입니다. 2019 타경 13981 청주에 있는 아파트예요. 감정가 1억 6,500에서 1회 유찰해서 1억 3,200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면적은 전용 32평형 아파트죠. 청주가 엄청 핫했어요. 요새 조금 주춤하니까 좀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주 물건 낙찰가가 완전히 고공행진이었죠. 근데 규제 지역으로 묶인 이후로 살짝 주춤한 상태입니다. 빨간코님 현재 청주에 거주하고 계시군요. 실거주 목적이 딱히 있는 건 아니지만 실거주도 가능하고 또 수익형 물건도 가능해요. 청주, 세종, 대전, 서울 폭 넓게 보고 계세요. 네, 폭 넓게 보시면 그만큼 기회가 많아요. 청주가 지금 말씀하신 청주, 세종, 대전, 서울 중에서 청주가 제일 좀 저렴하죠. 저렴한 물건으로 수익형 물건을 내기가 더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무주택자이시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는요, 근저당이에요. 신한은행이고요. 밑으로 근저당 더 있고 농협, 네, 가압류, 압류, 그리고 청주세무서에서 압류도 있고요. 임차 내역 없이 집주인이 살고 있는 물건입니다. 권리상으로는 뭐 깨끗하죠. 문제는 낙찰가가 어느 정도 될지 예상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핫한 지역이잖아요. 청주가 그동안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낙찰가가 너무 높았어요. 근데 이게 부동산 시장이 정부 정책과 이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낙찰가도 영향을 받거든요. 자, 인근의 매각 사례를 볼게요. 7월 17일에는 85% 낙찰이 됐고요. 16일에는 90%. 이렇게 33% 이런 것들은 빼고 보세요. 33% 낙찰되고 이런 것들은 권리사항에 뭔가 특이사항이 있는 물건들이거든요. 6.17 대책 이전에는 100%, 90% 이상 100%였는데 6.17 대책 이후로는 70%까지 내려갔습니다. 70에서 80% 정도 수준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이제 제가 이거를 본 거고요. 실제 거래가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바로 현장에 적용이 되는 게 하루 이틀에 적용은 안 되잖아요. 자, 7월 8일에 유찰이 됐고 8월 12일로 예정이 되어 있네요. 8월 12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64%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4% 최저가로 진행을 하네요. 지금 이 물건 2020년 7월 달에 1억 4천, 1억 5천, 1억 6천 정도. 자, 이 물건 1억 4천, 1억 5천, 1억 6천 정도의 거래가 됐거든요. 7월 8일에
아마도 정부 정책 때문에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입찰 최저가가 나쁘지 않았는데 말이죠. 만약에 7월 8일에 최저가로 낙찰을 받고 1억 3,200에 낙찰을 받고 한 1억 5,200 정도의 매각을 해서 단기 차익을 낼 수도 있었겠네요. 뭐 물론 단기 차익 내면은 세금은 내야 되지만 세금 내고도 단기 차익도 가능했었던 물건이다. 전세는 1억 2,500 정도 하거든요. 전세가랑 뭐 거의 차이가 없이 낙찰 받을 수 있었던 물건이네요. 지난 7월 8일에 낙찰 받아서 바로 전세로 놨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물론 청주 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좀 당황스러워서 아무도 낙찰을 안 받았을 거예요. 이번 낙찰가는 아마 지난 회차 최저가에 육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간코님 창작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그림 직접 그리신 건가 봐요. 창작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작업실 용도로 활용하거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물을 함께 탐색하고자 합니다. 상가를 낙찰을 받으셔서 한쪽은 작업실로 쓰시고 다른 한쪽은 임대를 놓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보고 계신 지역이 여러 지역이니까 폭넓게 보시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대출이 좀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 굳이 내 집 마련이 필요 없으신 상황이고 지금 무주택자이시고 청주에 계시고 그래서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주, 대전, 세종 다 좋습니다. 다 지역은 뭐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고 시세 상승 여지도 있는 지역들이에요. 물건 잘 찾아주셨어요. 요번 한 주도 화이팅 하세요, 빨간코님. 자, 이번 물건은 프라임 원님 물건입니다. 2019 타경 6734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예요. 감정가 7억 2천이고요. 건물 면적이 전용 40평, 면적이 넓은 아파트입니다. 1회 유찰에서 70%인 최저가 5억 40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현재 아파트가 두 채가 있으시군요. 아파트 두 채 있으신데 3주택부터는 취득세가 12%예요. 지금부터 아직 이제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는데 법이 통과되면 취득세가 12%로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2주택이 갖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 취득세 3주택부터 12%가 됩니다. 세금이 취득할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갖고 계신 집들하고 하면 보유세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자, 투자용 물건으로 보셨고요. 대형 평수는 세입자를 못 구하면 실거주 할 수도 있고 실거주 할 생각도 있으시군요. 이 지역이 상권이나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요. 입찰 보증금은 준비를 하시는데 나머지는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대출이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물건들 때문에 대출이 아마 안 나올 겁니다. 대출이 나오기 좀 어려워 보여요.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 다주택자 분들은 세 번째 집부터 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두 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물건을 아파트 외의 것으로 좀 물건을 돌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으로 프라이머님은 입찰하시기 전에 세금 상황, 대출 상황을 좀 더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2주택 이상 갖고 계시는 다주택자 분들은 세금과 대출 상황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요. 반면에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훨씬 자유롭게 입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권리 분석 보실게요. 소유권이 있고 밑에 근저당, 그리고 밑에 다 근저당들이 쫙 있네요. 네, 경매가 두 건으로 중복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깨끗합니다. 권리사항에 이상 없이, 임차인 없이 소유자가 살고 있는 깨끗한 물건이에요. 만약에 무주택자이시라면 대출 상황도 대출 뭐 한 70%까지 나오고, 그리고 취득세도 문제 없고 뭐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이미 두 채를 보유하고 계셔서 세대 분가된 자녀가 있으면 좋은데 3주택부터 좀 어렵습니다. 3주택은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오피스텔 하시면 되세요.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뭐 아파트형 공장 이런 물건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오피스텔도 취득세가 높아요. 4.6%지만 그래도 12%보다는 낮잖아요.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아니면 좀 고급 빌라나. 그런데 이 물건 경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네요. 지금 인근 낙찰가가 100%가 넘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물건이에요. 대구 서부지원 관할 법원 앞에 아마 대출 상담사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물건은 입찰 전에 그분들한테 먼저 대출 가능 금액을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세금과 대출 상황 자유롭습니다. 1주택까지도 괜찮은데요. 두 번째 집, 그러니까 세 번째 집, 이렇게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대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반드시 꼼꼼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프라이머님, 이번 주 과제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대구 물건 위주로 보고 계신데요. 대구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경남으로 조금 넓게 보시면은 조금 하실 물건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이 영상은 부동산 경매 온라인 트레이닝 멤버분들을 위한 과제 피드백입니다.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과제는 내일 업로드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내일 봬요. 안녕.